조선일보 신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재산 15억 원인 김남국 의원이 코인 60억 원이 있었다. 이건 뭐 매도 시점의 추정가이긴 합니다만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2022년 초, 지난해 초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량을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래픽으로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라는 이 가상화폐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아마 25,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진 뭐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 위믹스 80만 개를 최대 60억 원어치를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위믹스 전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3월 25일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데 그 직전에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에 해당하는 그 80만 개의 위믹스 가상화폐를 다 전량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지갑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가상화폐 지갑. 네. 그 지갑에 지금 표현이 뭐 팔았다 뭐 이게 아니고 인출했다, 유입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갑에 들어간 게 유입이고 그 지갑에서 나온 게 인출입니다. 그러니까 인출이라는 표현은 그 후에 팔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다른 가상화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이제 60억 원이라는 개념도 작년 그 2월 그 즈음의 가격, 위믹스. 왜냐하면 가상화폐 가격은 워낙 이 부침이 심하거든요. 네. 몇만 원 갔다가 몇천 원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 가격으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에 상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뭐 증권도 아니고 뭐 상품도 아니고 현재 법적 성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없는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뭐 현금화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이걸 무슨 돈으로 샀느냐. 왜냐하면 올해 재산 신고한 게 15억 원이 좀 넘거든요. 네. 작년에는 뭐 10몇억, 그리고 재작년에 국회의원 처음에 될 때는 11억 정도, 11억 몇천 정도예요, 재산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샀을 정도면 네. 상당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미 초기 자본부터 수억 원 그랬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런 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네. 특정 금융정보법에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처럼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재산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가상자산이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네. 점이 법의 맹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자산 이런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 일단 가상화폐로 60억 원을 보유했었다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과거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 종잣돈을 마련했는지 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뭐로 그렇게 돈을 좀 변호사이라면서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개업 변호사였는데 개업하고 나서 한 달도 마이너스인 달은 없었어요.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또 처리를 잘 했다면 그동안의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수임료를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돈을 아껴서 돈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은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절약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렇게 투기성이 강한 저런 가상화폐를 보유하면서 굉장히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금액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 유예해달라는 법안의 그 이름을 법안이 21년 7월에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그만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 충돌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유예한다. 어느 정도 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어떤 직업 윤리부터 시작해서 네. 민주당이라는 당에 속해 있는데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당에 속하는 분이 또 젊은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된 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깨끗한데 이 뭐냐?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서 밝혀진 거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떠세요? 일단은 그 당시 저도 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과세 유예 부분 가상화폐 이때는 상당히 젊은 층들 우리 MZ 세대가 특히 이 가상화폐 코인 투자 같은 걸 많이 한 걸로 열풍이 알고 불었죠. 있어요. 예. 당시 그때 열풍도 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과세를 할 거냐 대단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거졌다고 해서 저도 뭐 김남국 의원 잘 알지만 네. 이걸 본인이 갖고 있어서 뭐 저는 그거는 잘 믿기지는 않고요.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언제부터 보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되게 절약형이고 네. 일부에서는 짠돌이라는 얘기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다 부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행 법상으로 네. 문제는 없어요.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상 네. 재산신고 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봐도 본인이 비트코인으로 선거를 여러 번 치를 만한 돈을 서너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모았다. 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은 저 또한 지금 뭐 불법이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불법적 요소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비판을 받거나 뭐 처벌받겠지만 지금 나온 거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다른 걸 샀는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 다른 걸 구매했는지 현재로서는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얼마가 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섣부르게 비판하는 것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신고된 재산 내역을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에 12억 6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고 1년쯤 지나고 나서는 3억 정도 상승한 15억 정도의 재산을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건물, 사무실,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 전세금이 추가가 되면서 8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예금은 11억 정도 있었는데 아마 저 전세금을 내는데 이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금은 줄어들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정치자금 예금 계좌에도 뭐 6천만 원대 있다가 2억 원대로 늘어났고 채권은 2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마 그리고 가상화폐 여기에 그 더 많은 예금이 늘어난 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를 인출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후원금 모자란다고 한 푼 도와달라 그 정청래 의원과 함께 유튜브 했던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1,000만 원만 써주십시오.
어떻게? 호수한 거 하세요. 아, 저쪽 보고. 아,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올해 뭐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만하고 한푼 주시죠 빨리.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모두 말이 많아요. 한푼 주십시오 이게. 한불 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하여튼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 지금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국회의원들은 입법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이재명 대표도 방산주를 매입했고,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이걸 또 팔아버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고 주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